언론 보도만 보면은 이거 뭐 무슨 뭐 이게 한국이 막 이상하게 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서 일단 내용을 더 자세히 보십시오. 내용을 자세히 보시고 그다음에 그 의미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하나하나씩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찬반 관련해서 한국갤럽의 1월 2주차 조사 기간은 7일부터 9일까지입니다. 7일부터 9일. 9일에 박정훈 대령 무죄 선고가 있었기 때문에 박정훈 대령의 무죄 선고는 여기 이 여론조사에는 거의 영향을 안 미쳤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키세스 시위라고 불렸던 그렇죠. 그 시위가 지나고 그 이제 다음이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1월 10일이죠. 1월 10일이고 탄핵 찬성이 64대 32 반대가 32로 나왔는데 제가 여기서 눈여겨보는 거는 인천 경기는 거의 비슷하죠. 68대 28. 네. 그런데 서울이 59대 38입니다. 이 패턴 꼭 기억하십시오. 서울이 이상하다. 그러면서 전체 서울이 이상한가? 아니면 여기에 표본으로 삼은 열심히 갑자기 전화를 받은 이 투철한 여론조사 응답층들이 약간 이때 이 표본에 약간 바이어스가 낄 만한 것인가? 그건 한번 판단을 해 보십시오. 다른 그 표준오차 같은 경우도요. 여기 보시면 전체는 1,004명이었기 때문에 표본이 네. 그래서 표준 오차가 1.4%밖에 안 나잖아요. 근데 저렇게 이제 그 서울 같은 경우는 187명밖에 안 되잖아요. 네. 찬성 반대가 다 합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3.4%로 저렇게 크게 납니다. 그죠. 저런 것들도 꼼꼼히 보시면 이걸 얼마만큼 어떻게 믿어야 되겠구나 이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뭐 저희도 다 서울 살지만 네. 서울에서 탄핵과 관련된 여론 지형 6대 4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도 다 알아. 네. 7대 3이나 8대 2야. 네, 7대 3이나 8대 2 뭐 네. 이렇게 될 텐데 서울은 제가 볼 때 거의 8대 2걸? 2는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경기도 사실 저는 6대 3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7대 3이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의석수의 분포나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에가 이제 유권자의 기본적인 정보들이 결국 의석으로 드러나는 건데 그렇죠. 그걸로 놓고 보면 저렇지 않을 텐데 네. 지금 이제 말하자면 탄핵에 네.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 정치적으로 이렇게 봐야 그냥 되는. 전화만 네. 오면 막 네, 너무너무 좋아한다. 그렇게 봐야겠죠. 예. 두 번째를 보시면 그래서 그런 표본 집단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거의 붙는 조사가 나왔다. 36대 34가 나왔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보니까 그러니까 저 조사에서도 서울은 국민의힘이 이겨요. 그렇지. 네, 당연히 서울은 이기지. 국민의힘이 40이고 더불어민주당 33인데 그렇지. 실제 서울의 의석 분포를 보세요. 말이 안 저게 네. 말이 안 돼. 네, 그러니까 서울이 187명인데 더불어민주당이 33%밖에 안 나왔고 국민의힘이 40%나 나왔어. 저게 너무 황당한 조사인 거죠. 네, 그러니까. 서울의 저 187명이 상당히 이상한 사람들이 네. 극단적인 사람들이 극단의 우측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전화를 근데 받았다. 이게 뭐 결합이 의도가 있다 이런 것보다 이 아니에요. 여론조사 응답의 활성도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엔. 예. 그렇지.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네. 오늘도 이제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두 개가 같이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민주당 내지는 범진보에 속하는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대다수의 시민들 중에 지금 약간 힘이 빠져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 그렇죠. 힘이 빠져 있는 게 왜 그러냐. 첫째 윤석열이 체포가 안 되고 네. 지금 요 기간 여론조사가 진행된 기간 동안에 좀 답답함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뭐가 좀 시원하게 진행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요 답답하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이제 좀 그렇다 이런 마음이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것저것 막 던지잖아요 지금. 그렇죠. 막 던지는 얘기 중에 이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막 던지면서 뭐가 이렇다 뭐가 저렇다 이게 뭐 체포영장이 이상하다 뭐가 저렇다 막 얘기하고 맨 끝에다가 뭘 항상 갖다 놓냐면은 이재명 대선 때문에 그래 이걸 항상 갖다 놓잖아요.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여론조사에 소극적으로 응답하는 요런 현상이 일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제가 이제 제 주변 사람들 반응을 요렇게 좀 주변 사람들만 이제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되는 것이지만 제가 이제 일부 이제 이런 사람들까지 요 정도 사람들까지 이런 얘기하나? 요런 나름대로 기준으로 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냐면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그 내란죄 이런 거 앱했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 여러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내란죄를 뺐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그 얘기 자체가 이제 맞는 얘기가 아니지만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 정말 이재명의 대선 때문에 그런가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 질문을 하는 분들이 정말 그것이 그렇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궁금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주려고 그러면 이 얘기가 약간 길고 복잡하잖아요. 이 얘기가. 복잡할 건 없는데. 그 우리 같은 뉴스 맨날 보는 사람들은 그런데 뉴스 맨날 보고 우리는 전문가지 않습니까? 뉴스 맨날 보고 요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이란 무엇이며 헌법재판소란 무엇이며 이게 징계재판의 형식이고 그다음에 형법의 이 형사법정이랑 뭐가 다르고 그렇죠. 이게 항상 개념이 잡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거지. 평소에 잘 뉴스에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지금 윤석열이 너무 용서가 안 돼가지고 지금 갑자기 거리로 나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렇지.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게. 그래서 당황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여론조사에 응하거나 이럴 때 활성화가 안 되는 측면들이 있었을 거라고 첫 번째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이 이상해라고 생각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어요. 그렇지. 이 사람들 여론조사 지금 응답을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이 사람들. 안 해. 국민의힘이 이렇게 가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응답 안 하고 그 사람들이 샤이가 돼버렸어. 그렇죠. 지금 열심히 응답하는 사람들 너무 부끄러운 거야. 그렇죠. 열심히 응답하는 국민의힘 지지해요라고 응답하는 사람들은 윤석열을 지켜야 돼라고 하는 그거 유튜브 시청층입니다.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금 붙거나 어느 지역에서는 약간 올라가거나 이런 거가 있음에 플러스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는 김문수가 지금 이 대권 주자가 좋아 이게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거고 이런 게 있으니까 지금 보면은 연령대별로 봐도 지금 연령대별 보시면은 이게 확실하게 보이는데 그렇죠. 연령대별 자료를 보면은 60대 이상 70대 이상에서 독특하게 요 연령대에서 확실하게 구분이 딱 돼요. 그리고 일부 아까 전에 이제 극우 유튜브 중에 젊은이가 주도하는 이제 유튜브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 연령대 이 10대 20대 요 부분에서 약간 도드라지고 요게 정확하게 극우 유튜브 층에서 지금 열심히 이 자기들 이슈 팔고 있는 요 연령층이거든요. 그리고 아마 60대를 이 60대 중에서도 대통령 탄핵 60대, 찬반 60대. 연령대가 있거든요. 뒷부분에 그거를 살짝 좀 보여주시면 돼. 60대 예. 중에서도 만약에 세분화를 하면은 60대 초중반하고 60대 후반하고 딱 나누면은 예. 60대 후반에 아마 집중될 거예요. 그렇죠. 이 국민의힘 지지 그다음에 윤석열 탄핵 반대 요거는 아마 이렇게 나눌 수 있다면은 요거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나눠지지가 않지만 예. 그래서 요 연령층이 굉장히 강도 높게 활성화되면서 벌어지는 요런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18세부터 29세까지는 75대 18이야. 30대도 76대 20이야. 40대는 79대 20이야. 50대가 생각보다 난 저것도 말 안 된다고 보는데 73대 27이야. 저희가 지금 현재 저것도 이상해. 386 세대의 주력이죠. 네, 그래서 저것도 거의 80%일 거라고 보고 이 조사가 좀 이상하긴 해요. 그다음에 이제 60대가 46대 50이고 70대가 36대 56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큰 증거가 뭐냐면 김문수 나온 거 있잖아요. 귀하는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재명이 32%, 김문수가 8% 나옵니다. 한동훈이 6%야. 홍준표 5%, 오세훈 3% 이런데 다음 표를 보시면 이게 김문수가 이제까지 다음 표에 또 있어요. 다음 표에 김문수가 이제까지 기록한 최다 득표율이야. 김문수는 늘 2%, 2%, 1%, 2%, 2% 하다가 2025년 1월 둘째 주에 드디어 8%로 등극을 했어.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네. 김문수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김문수가 등장을 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자체가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 활성화되어 있는 층이 네. 누구를 지지하는가를 사실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저 여론조사 보고 한동훈
한동훈 전 대표나 홍준표 시장 무슨 생각하겠어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국민의힘 지지층한테 누구 지지하세요 물어보면은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이 중에 하나지. 그렇지. 보통은 그렇지. 김문수는 얘기를 안 하죠. 그렇죠. 그리고 근데 김문수가 8%가 나와버렸어. 대권 주자라고 인식을 잘 안 합니다. 근데 네. 이분을 대권 주자라고 인식하는 측은 누구냐? 그거 유튜브 시청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적으로 요거만 봐도 그런 거고 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연령층 네. 그리고 성별로 딱 나눴을 때 아까 말씀드린 20대 남성층 일부 그것도 일부입니다. 여기 딱 활성화 딱 돼 있는 그 포인트가 딱 그거 유튜브 시청층이에요. 딱. 그렇지. 거기서 딱 활성화가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거고 근데 네. 요것만 딱 이제 딱 되기보다는 지금 답답한 국면과 이런 이제 애매한 이슈 계속 던지면서 언론이 그걸 와 해가지고 크게 키워놓은 이 이슈들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요것이 이제 민주당 지지층 내지는 범진보층의 활성도, 여론조사 응답 활성도를 낮춰놓은 거에 같이 엮인 건데 뒤집어 얘기하면 앞으로 이제 윤석열이 체포되거나 이래가지고 좀 상황이 좀 쫙 진행되는 게 있으면 제가 볼 때는 다시 이제 범진보층의 여론조사 응답 활성률이 좀 올라갈 것이고 이제 좀 막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제는 이제는 시원해진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진도가 좀 빨리 나갈 거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진행되는 거 보면은 네. 그러면은 뭐 헌법재판에서 내란죄 왜 뺐어 이런 얘기 사실 없어질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얘기는 상쇄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진행이 되면은 이제 범진보층의 여론조사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가 약간 개선될 여지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저 극우층이 활성화되어 있는 거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왜냐하면 저러니까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국민의힘에는 상당한 착시와 상당한 전략상의 혼돈을 불러일으킬 그렇지. 것이다. 그럼 제가 볼 때는 이 국민의힘은 제가 볼 때는 제정신 차리기가 앞으로도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봅니다. 비유하자면 국민의힘이 빨간색이기 때문에 빨간색 풍선이 있어요. 빨간색 풍선이 있는데 요거를 불어놨는데 이 중도 보수 국민의힘 내에서의 중도 보수나 합리적 보수를 납작하게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극우 보수가 네. 더 동그래지잖아요. 그게 이제 풍선 효과예요. 예? 부동산을 이쪽을 규제해 놓으면 저쪽이 동그래지잖아요. 거품이 커지잖아. 그게 이제 풍선 효과지. 근데 풍선 효과가 여기를 너무 바짝 누르잖아. 중도 보수랄지 그래도 합리적인 보수가 얼마나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에 거기를 너무 바짝 누르잖아. 그럼 터져요. 나중에 터져버려. 국힘이 해체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게다가 무슨 한국 여론 평판 연구소인가? 그런 것도 있어요. 아시아 투데이라는 신문사도 있대요. 아시아투데이 있어요. 예. 아시아 투데이 장인수 기자보다 아시아 투데이를 아는 사람이 오히려 적을걸요? 장인수 기자 아는 사람이 더 많을걸? 그거는 왜? 제가 왜 보기에는 그러세요? 아시아 뭐라고 돼 있는 게 아시아 경제도 있고 그렇죠. 뭐 아시아 투데이도 있고 뭐 하여간 여러 네. 가지인데 아시아 투데이라는 곳에서 한국 평판 무슨 여론 평판 연구소인가 했다 의뢰해가지고 그 국민의힘이 뭐 40%가 나왔다는 그 여론조사 있잖아요. 네. 윤석열 지지가 뭐 40%가 나왔다는 거. 음. 이거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제가 하도 답답해서 그 여론조사 중앙 여론조사 심의위 홈페이지에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질문을 했는지 이 설문지를 한번 봤어요. 설문지를 보니까 40% 나올 만하더만. 30% 나올 만해. 질문 세 번째가 선생님께서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한 불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강제 연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자체가 벌써부터 질문 자체가 완전히 편파야. 이렇게 질문을 해놨고 선생님께서는 네 번째 질문이 이거야. 선생님께서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시스템의 해킹 및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한 의혹 해소를 윤석열 대통령이 공개 검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공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질문이야.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네요, 진짜. 명태균 제2의 명태균이 나타난 건가 봐요. 진짜 대단해. 명태균 씨 저런 식으로 이러니까 전화 받다가 무슨 소리 하면서 그렇죠. 예, 다 끊죠. 끊어버리잖아. 예, 끊어버리죠. 예.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유 좋네 내 생각이네.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 윤석열 지지자들이야. 그러니까 40%가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이 더 재밌는 거 있잖아요. 국민의힘 차기 대권 주자 적합 인물 보면 누가 차기 대선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1번이 김문수야. 나 이거 보고 진짜 어떻게 김문수가 황당무계해서 1번이지? 진짜. 1번이 김문수야. 그래서 진짜 실제로 황당무계했어. 김문수가 1등이랬다? 맞아요. 이 조사에서 이 조사에 김문수가 1등이에요? 1등이 됐어. 한동훈 홍준표가 1번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2번이 나경원이고 3번이 안철수야. 4번 한동훈이 6번이야. 진짜 재밌어요. 그리고 홍준표가 7번이네. 6, 7번이네. 그렇지. 홍준표가. 그러면 홍준표 이것도 부정선거야. 부정 너무 여론조사야. 재밌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권 주자로는 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번이 김동연이야. 김경수, 일명의 김경수. 2번이 김동연. 1번이 김경수, 2번이 김동연, 3번이 김두관. 김두관. 이재명은 7번이야. 저거 기억니은 뉴스운터를 했다고 저러는 거예요. 아, 그런 거야? 네, 그렇게 해서 일부러 저게 7번으로 넣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면 10번 눌러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죽이지 않습니까? 네. 예? 얼마나 머리를 써가지고 저 무당을 만드는지. 10번 누르다가 1번 낸다. 보통 근데 한국갤럽이나 이렇게 보수적이라고 하는 여론조사에서도 10번이 어디서 0을 눌러야지. 차기 지도자를 뭐 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선생님이 생각하는 대로 주관식으로 물어보거든요. 이런 거는 보통. 그래서 생각나는 사람이 사실은 인지도나 뭐나 이렇게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지. 와, 1번이 김문수, 2번이 나경원. 이거는 따로 물어봤어. 또.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또 언론이 막 써 제껴. 그래서 네. 국민의힘이 40%라 그래. 그리고 막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여기 지킨다라고 앉아 있는 노인분들 뭐 이런 분들은 또 이걸 믿어. 그래가지고 그리고 막 이것도 국민의힘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막 말을 해.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 잘못도 없는데 지금 당하는구나 좌빨한테 이러면서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지키러 가야 된다 이런 논리.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 그 몇몇 이상한 사람들 우리가 그때 잘못했습니다. 괜히 윤석열 탄핵 그렇지. 거기다가 이렇게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우리들이 속았습니다. 먼저 이딴 얘기하면서 지금 또 엉터리 같은 얘기들 하고요. 근데 조선일보가 말이죠. 조선일보가 전면 광고를 냈네. 전면 광고를 냈는데 조선일보의 전면 광고가 자유민주 세력연합, 자유민주 총연합, 자유 대한민국 모임 전국 300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름이 자민련이에요? 네. 뭐 자민련. 자유 애국단체 300만 원 회원 일동이래. 오. 네, 300만 원 회원 일동이 대표 의장이 민경욱이야. 대표 의장 민경욱. 야, 저거 전면이네요. 예, 전면이에요. 돈 비쌀 건데 제가 알고 있기로 저 전면이면 A 32면이어서 끄트머리 본지네, 본지. 본지 끄트머리인데 또 꽤 비쌀 하기사 것 같아. 끄트머리에서 또 사람들이 1면, 3면 그다음에 끄트머리 네,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게 가죠. 그래서 저것도 한 3천만 원, 5천만 원 되지 오, 않을까 저거 싶어요. 되게 비싸요. 1회당 한 번 실을 때. 한 번. 한 번. 예. 옛날에는 그랬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싸게 드렸는지 뭐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거는 내란 선전선동 아닙니까? 그럼요. 저 정도 되면 예. 처벌해야 될 것 같아요. 헌법재판관들이 모조리 종북 좌파 편에서 불법 재판을 강행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미쳤네. 이러한 좌파 불법 재판에 순응하면 대통령의 목이 잘리는 건 시간 문제다. 와.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하여 국가 통치권을 행사하시라. 그러니까 내란 한번 또 일으켜라 이 얘기예요 예. 지금. 부정선거 국회 불법 탄핵은 원천 무효다. 근데 지금 저것도 의견 광고 형식이잖아요. 의견 광고지. 근데 저게 제가 저널리즘 배울 때 어떤 광고를 선택할지도 편집권에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런 광고를 우리가 이 한국의 자칭 1등 신문이 이건 내란 선전선동인데 네. 이걸 내야 돼? 낼 수 있어? 라고 편집국에서 토론이나 해봤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거는 명백한 내란 선전입니다. 왜냐하면 예. 요 관련해서 미국에서는 소송도 있었어요. 광고 때문에 명예훼손이 됐다. 광고 때문에 형법을 어겼다. 네. 뭐 이래가지고 서로 붙었어. 국가랑 광고를 낸 뉴욕타임즈랑. 뭐 그런 게 있었는데 하여간 광고도 일종의 의견 표시이기 때문에 저거는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네. 성소수자분들이 그렇지. 진보적인 색깔로 분류되는 이런 매체에 저런 의견 광고 내려고 했었는데 내부에서 다 경련해가지고 뭐 못 내가지고 막 기사화가 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거는 그냥 조선일보가 제가 봤을 때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겠지만 저건 내란 선동에 오히려 자기가 동참한 거지. 그렇지. 판 깔아줘요. 판 깔아줘서. 그렇지. 야 저거는 근데 저기서 이제 부정선거라고 하잖아요. 부정선거라고 하는데 윤석열 씨가 대통령 선거 나왔을 때 포스터가 요즘 돌아다니고 있어요. 페이스북에. 요런 것도 짭짤해. 귀해요. 페이스북에 돌아다니는 이 포스터 보십시오. 자, 윤석열 씨가 스스로 부정선거를 저 때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관리 체계 보완했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사전투표 독려했었거든요. 그때는. 그렇죠. 사전투표는 미리 바꾸는 정권 교체. 사전투표 안내문. 지금은 사전투표가 다 다 거짓말- 부정이다. 부정이죠. 그것 때문에 부정선거라고 지금 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저렇게 해서 또 이겼어요. 맞아요. 근데 저렇게 해서 이겼는데도 선거가 부정이라 그러면은 지가 이긴 거는 합법이고. 본인이 그래서 독려했어 사전투표를. 그러니까 네. 그 자기가 지면은 다 부정이고. 본인이 그렇게 이의하면서 아